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인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요, 오늘은 그냥 머스크가 또 뭘 했다 이런 뉴스 말고 그의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아주 거대한 어떤 전략 같은 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을 보고 현대판 로마 황제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좀 과한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단순히 돈 많은 사업가를 넘어서 인류의 미래 전체를 자기 손으로 막 빚어내는 듯한 그런 거대한 존재로 보는 거죠. 바로 이 이미지, 이 인식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가 정말 그냥 천재?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자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예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권력자는 아닐까요? 최근에 나온 한 분석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우리가 머스크를 보는 관점 자체를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얘기는 사실 머스크주의, 미혹된 이들을 위한 가이드라는 책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이 책에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맨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네, 화성에 가네 이런 개별적인 행동들만 쫓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큰 그림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행동을 꿰뚫는 하나의 일관된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그 전략에 머스크주의라는 이름을 딱 붙여줍니다. 자, 그럼 대체 머스크주의가 뭘까요? 여기 정의가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머스크처럼 부자되는 법, 이런 자기계발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핵심은 기술이랑 돈을 가지고 국가라는 시스템 위에 올라서려는 그런 정치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게임 룰 안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아예 게임판 자체를 자기 맘대로 바꾸려는 시도, 그런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머스크주의라는 전략 그 첫 번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건 바로 머스크가 보여주는 이미지랑 실제 현실 사이에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책에서는 되게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 입으로는 막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어 외치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주는 용돈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친구, 딱 그 짝이라는 거죠. 머스크는 입만 열면 정부는 비효율적이다, 규제는 없애야 한다, 자유가 최고다 외치잖아요. 근데 그의 사업 제국 전체가 사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 없이는 아예 세워질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요. 실제 팩트를 보면 이 모순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테슬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전기차 보조금 먹고 큰 거 다들 아시죠? 스페이스X는요. 나사랑 국방부가 우주왕복선 퇴역시키고 나서 그 일감을 독점적으로 몰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의 반항화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는 자기가 비판하는 바로 그 시스템에 누구보다 깊숙이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머스크주의의 정말 무서운 점은요. 단순히 정부 돈을 잘 받아먹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이제는 그 의존성을 거꾸로 무기처럼 이용해서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머스크주의의 핵심 공략집, 플레이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단계. 일단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를 딱 찍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로 나가는 길 같은 거요. 2단계. 거기에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민간 기술을 들이밉니다. 3단계. 결국 국가가 이 민간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바로 이 의존성을 지렛대 삼아서 이제는 국제 정치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제 국가는 민간 기업이 준 목줄에 매달린 신세가 됐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말 아닌가요? 원래는 기업이 국가의 눈치를 보고 규제를 따랐잖아요. 근데 이젠 반대가 된 거예요. 국가가 특정 기업 없이는 국방이나 통신 같은 핵심적인 일조차 할 수 없게 된, 말 그대로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장이었죠. 머스크가 스타링크 인터넷 끊을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 것만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결국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국방부가 일론 머스크라는 한 개인과 협상을 해야 하는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사람의 손에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킹메이커 카드가 쥐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략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딜까요? 여기서부터 이 분석의 가장 도발적이고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머스크는 그냥 혁신가가 아니다. 그는 현대판 기술 봉건영주다. 네? 기술 봉건영주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이 개념을 이해해야 머스크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옛날 중세시대의 영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죠? 바로 땅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인 땅을 독점하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세 받으면서 권력을 누렸잖아요. 이 분석은 머스크가 바로 21세기에 땅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디지털, 통신, 우주 같은 핵심 인프라죠. 우리가 지금 당장 카톡이나 구글 없으면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것처럼 이제는 국가대마저도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 같은 머스크의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술 봉건 영주가 꿈꾸는 최종 그림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룰을 지키며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시스템의 바깥 혹은 그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죠. 그가 왜 트럼프 같은 특정 정치인들과 가깝게 지내는지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세금 좀 깎아달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영지에 적용될 법과 규칙 자체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뜯어 고치려는 훨씬 더 큰 그림이라는 분석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설명드린 머스크주의 전략 딱 이 4단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정부 돈으로 자라면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둘째,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독점해버리고, 셋째, 국가가 자기 없이는 안 되게끔 의존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넷째,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는 세계 정치판까지 주무르는 거죠. 이 흐름, 이게 바로 머스크주의의 핵심입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머스크가 이룬 기술적인 성취들 정말 대단하죠. 인류의 지평을 넓힌 공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분석은 그 눈부신 빛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자는 겁니다. 바로 한 개인에게 이토록 거대한 권력이 집중됐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우주로 가는 문, 전 세계의 통신, 심지어 전쟁의 승패까지 결정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된다면 과연 누가 그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이 전례 없는 새로운 권력 앞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